리히텐슈타인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22개의 매력적인 사실. 군대가 없는 이 나라에서는 매년 한 번 왕자가 성에서 파티에 초대합니다. 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저녁을 위해 전체 나라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리히텐슈타인의 매력적인 사실들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22개의 독특한 사실을 함께 알아보세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리히텐슈타인은 1868년부터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군대가 없는 22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안정을 지키는 유일한 무장력은 총 125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로, 이에는 90명의 경찰관과 35명의 민간 지원 직원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의 범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작은 규모 덕분에 이 공국에는 어떤 대사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 라이히텐슈타인의 나라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임대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만약 제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재미로 나라를 임대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 7만 유로로 라이히텐슈타인 전체를 밤새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전체 나라를 임대하더라도 그 주변을 차로 돌 수 있는 시간은 단 30분입니다. 2011년 4월부터 라이히텐슈타인 정부는 1박에 7만 유로의 나라를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9조 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최대 150명의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 동안 라이히텐슈타인의 110명의 경찰관은 임대인의 명령에 완전히 따릅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과 대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거리 표지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상징적인 열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스 아담 왕자와 함께 와인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래퍼 스눕 독이 나라에서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임대할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점심시간은 90분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의 90분 점심시간 동안 소음을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과 마주칠 위험이 있습니다. 왕자는 나라를 빌 게이츠에게 팔겠다고 제안했다. 2001년 리히텐슈타인 왕자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일련의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특히 거부권과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원했다.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왕자는 이 개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가족의 재산을 가지고 비엔나로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나라에 관해서는 왕자가 빌 게이츠나 그 외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나라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만약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한다면 꽤 흥미로울 것이다. 결국 왕자는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공유해주세요. 이 나라는 자체 공항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공항은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으며 바두즈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찬마을 북쪽에 농업 용도로 사용되는 작은 비행기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공항이 건설된다면 동쪽의 라인 강이나 서쪽의 산악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싶다면 취리히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 점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리히텐슈타인에는 단 한 명의 억만장자가 있지만 그는 이 나라 GDP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젤러가 이 나라 유일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이보클라 비비다르라는 치과 제품 회사를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의 성공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치 생산국이며 전 세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1인당 GDP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인 2.5%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모 회사 본사를 수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6천만 세트를 생산하며 10,000개가 넘는 다양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도 영화 산업의 치과 의사들과의 강력한 관계 덕분이기도 합니다. 스위스가 리히텐슈타인을 실수로 침공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에 리히텐슈타인을 3번이나 잘못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2007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70명의 스위스 보병이 국경을 넘어 1마일 약 1.6km 이상 리히텐슈타인 영토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스위스 군인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가 없습니다. 두 나라 국경 지역 주민들은 같은 독일어 방언을 사용하며 양측 국민은 비자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옆 동네 가듯 말이죠. 또한 두 나라는 같은 통화를 사용합니다.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을 27번째 주 초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정에 따라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정 외교 상황에서 리히텐슈타인을 대표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사과했고 이것이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침입 사실을 알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군대가 없는 리히텐슈타인은 국경 통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 침공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결국 리히텐슈타인은 전통적으로 중립국인 이웃 국가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1인당 세계 최고 부국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수년 동안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상위 5개국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이 공국은 세계 평균 GDP의 6배에 달하는 1인당 평균 소득 187,227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2023년 모나코에 추월당하기 전까지 리히텐슈타인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은 매우 부유해서 사실상 외채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실업률 또한 1.5%로 매우 낮습니다. 2016년에는 출산 휴가 중인 여성을 포함하여 단 40.6명의 리히텐슈타인 국민만 실업 상태였습니다. 이 소국 샤오고의 번영은 주로 번창하는 금융 및 은행 부문 덕분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의 면적은 160km에 불과하며 바티칸 시국, 모나코, 산마리노에 이어 유럽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크기의 약 8분의 1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6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또한 완전히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이 나라의 공용어는 독일어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근처에 있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770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895,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493km, 오스트리아 빈에서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오시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발지는 취리히이며 약 80km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 버스나 기차로 여행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여성의 투표권은 비교적 최근에야 인정되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1984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마지막 국가였죠. 놀랍지 않나요? 1971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 참정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마침내 1984년 세 번째 국민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찬성 2.3세 70표,
반대 2251표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성 참정권이 가결되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살인 사건은 1997년경에 발생했으며 수감자 수도 매우 적습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거의 펜션 수준이라고 할까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이송됩니다. 옆 나라의 교도소를 빌리는 셈이죠. 범죄율이 워낙 낮아 리히텐슈타인 사람들은 현관문조차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베른에 있는 리히텐슈타인 대사 도리스 프리크 대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매년 약 1200건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중 120건에서 150건 정도가 절도 사건이며 마약 밀매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발달된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이니만큼 금융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약 197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부웰티들을 위한 조세 피난처입니다.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마치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처럼요. 이 작은 나라는 약 7만 4천 개의 등록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입니다. 흡사 개미굴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죠. 은행 및 비밀 금융 서비스는 리히텐슈타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노동력의 14.3%를 고용하고 27억 유로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감춰진 것이 더 많다라는 말처럼요. 왕실은 국내 최대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우리 속담처럼요. 리히텐슈타인에는 총 15개의 은행과 300개가 넘는 신탁관리 회사가 있으며 수천 개의 투자 펀드를 감독합니다. 마치 큰 손들이 몰래 활동하는 곳 같죠. 외국 고객은 세금을 쉽게 피하고 신원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꽁꽁 숨겨두기 좋은 곳이죠. 리히텐슈타인의 최고 세율은 18%에 불과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느슨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2000년에 러시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마피아 조직의 자금 세탁을 허용하는 조건을 제공했다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금융 시스템이었죠. 국제적인 압력으로 리히텐슈타인은 법률 개혁을 시행하여 계좌 소유자가 신원을 공개하고 익명 계좌를 금지해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죠. 리히텐슈타인은 입헌 군주국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리히텐슈타인도 입헌 군주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 원수는 왕이나 여왕이 아니라 공작입니다. 마치 드라마 속 대공처럼요. 리히텐슈타인의 현 지도자는 1989년에 왕위에 오른 한스 아담 2세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신성 로마 황제 마티아스에 의해 리히텐슈타인의 카를 1세가 공작으로 임명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옛날 이야기죠. 그의 아들 한스 아담은 나중에 셸렌베르크 영토와 파두츠 카운티를 인수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한 것처럼요. 리히텐슈타인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이 작지만 번영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번잡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네요. 이는 독특한 매력과 높은 삶의 질에 기여합니다. 마치 시골 인심처럼 따뜻한 분위기일 것 같네요. 낮은 인구 밀도는 교통 체증 감소, 녹지 공간 증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겠네요.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독특한 내륙 국가입니다. 마치 산골짜기에 숨겨진 보석 같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입니다. 두 강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죠. 크기는 작지만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자랑합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해안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리히텐슈타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번영했습니다. 바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영국 왕실이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인 왕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사실이죠. 덜 유명하지만 리히텐슈타인 왕실은 재산면에서 다른 왕실을 능가합니다. 숨은 부자였던 거죠. 이 이펀 군주국의 현 지도자는 한스 아담 공작입니다. 다른 이펀 군주국과 달리 왕실의 재산은 약 50억 달러이며 대부분 제한 없이 개인적으로 관리됩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한스 아담 공작의 개인 재산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약 10배 많습니다. 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네요. 왕실은 총 자산이 약 3천억 달러인 LGT그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못지않네요. 왕실 구성원들은 시민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 스타 같네요. 한스 아담 공작의 장남인 막스는 현재 자산관리 및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LGT그룹의 회장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네요. LGT 외에도 리히텐슈타인 왕실은 라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성을 포함한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독점하고 있네요. 그들은 또한 안토니 반 다이크, 페터 파울 루벤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의 작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술품 컬렉션을 축적했습니다. 예술 애호가이기도 하네요. 이 왕실 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지윤히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리히텐슈타인은 다양한 풍부한 요리를 자랑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요리 문화는 상당히 다양하고 이 공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면 푸짐한 스튜와 국물을 즐기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국가대표 요리는 카스노펠로, 밀가루, 계란, 물, 소금, 후추로 만든 간단한 반죽입니다. 그런 다음 현지 치즈, 양파, 곱게 간 사과와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왔다면 리베를 꼭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1970년대까지 폴렌타는 리히텐슈타인의 요리에서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 전통적인 리히텐슈타인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리벨은 옥수수와 밀가루로 만들어지며 물과 우유에서 끓인 후 버터와 함께 구워집니다. 보통 잘게 간 사과 또는 다양한 과일과 베리 소스와 함께 즐깁니다. 드라이콘 엑스쿠엔 역시 이 나라에서 흥미로운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왕의 케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리히텐슈타인 안에서도 레시피는 다양하지만 크기는 동일합니다. 제과점에서 자주 발견되며 보통 케이크 안에 작은 인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케이크 반죽은 달콤하게 만들어지며 건포도와 초콜릿 칩으로 뿌려진 후에 구워집니다. 전통에 따라 이 케이크는 왕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종이 왕관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들이 흥미롭게 들리시나요? 이 요리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이 요리를 드셔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왕의 케이크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시민은 매년 한 번씩 왕자의 파티에 초대됩니다. 매년 스타츠 페이어타그, 리히텐슈타인의 국경일에 궁전이 문을 엽니다. 이 국경일에 하인스 아도마이 1세와 그의 아들 알로이스는 모든 국민과 관광객을 바두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매년 8월 15일 수도의 정원에서 맥주를 즐기고 잔치와 불꽃놀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모든 사람이 성의 파티에 초대받는 나라는 흥미롭지 않나요? 당신은 이런 파티에 초대받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히텐슈타인은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신 분리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는 패전국 독일의 전리품으로 여겨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소유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토지는 리히텐슈타인 현재 면적의 10배에 달하며 주로 모라바의 숲과 농경지 그리고 일부 가족 궁전과 그에 딸린 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체코 공화국이 나중에 궁전만 반환할 것을 제안했지만 흥미롭게도 리히텐슈타인은 이러한 협상을 거부하고 불편한 태도를 취하며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스 아도마이 1 왕자가 리히텐슈타인이 압수된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때까지 세 나라 간의 외교 관계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와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리히텐슈타인은 유명한 와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포도 재배의 이상적인 기후로 인해 남서쪽 방향의 경사면과 석회암 토양, 연평균 1500시간의 일조량 덕분에 이 나라의 포도밭에서는 특히 남부 지역에서 고품질의 와인이 생산됩니다. 이 작은 나라에는 약 100개의 와인 메이커가 있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리슬링 엑스 실바나, 그리고 제웨즈 트레미나이며 가장 많이 생산되는 레드 와인은 블루어 부르군더, 츠바이겔트, 그리고 블루 프랑키시입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여러 와인 시음 장소가 있으며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유명한 곳은 호프갈레르 에더즈라 연말과 리히텐슈타인 공이 와인 저장고인 푸르스텐폰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매일 외국으로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은 비현실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7살부터 16살까지 8년 동안 의무 교육이 있으며 이는 무료입니다. 졸업생들은 대학 준비 과정이나 직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유학합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리히텐슈타인 대학교라는 이름의 4개 대학 중 하나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사회의 필요에 맞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히텐슈타인은 인재 유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노동력의 5%는 인근 국가에서 일하고 매일 집으로 돌아오며 독일이 가장 많은 목적지이고 그 다음으로 스위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히텐슈타인은 3만 8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 1만 명의 스위스인, 8천 명의 오스트리아인, 그리고 2천 명의 독일인이 일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이민 물결의 위험에 대비하여 리히텐슈타인은 매년 68명의 외국인만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육 시스템 외에도 리히텐슈타인은 작은 병원 하나만 있지만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는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 및 실업 수당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와 영국 국가의 멜로디는 동일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의 이름은 오버넴 유겐라인입니다. 들으신 후 이 비디오로 돌아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익숙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국 국가 여왕님을 구하소서와 같은 멜로디지만 가사는 독일어로 다릅니다. 19세기에는 영국 국가의 멜로디가 작센, 프로이센, 바이에른, 스위스 등 일부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스위스는 독특한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여전히 이 멜로디를 유지하고 가사만 바꾼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히텐슈타인에 대한 22가지 가장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리히텐슈타인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합니다. 우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